V1이랑 리드2 유도를 그려볼게요. 우선적으로는 가장 익숙한 리드2 유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파는 뭐라고요?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베이스라인 0이었다가 1번 파, 심방의 이 탈분극이 리드2 입장에서 봤을 때 다가오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다가오고 있죠. 탈분극이 다가오면은 양성파입니까? 음성파입니까? 양성파죠. 그런데 심방이니까 고속도로를 타요, 못 타요? 퍼킨즈 파이버나 번드 브랜치 같은 걸 못하고 갭정션을 통해서 확산이 되죠. 그러면은 양성파의 양상이지만 완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탈분극시키는 파를 봅시다. 리드2 입장에서 보면 얘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탈분극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성파가 될 거고 심방이기 때문에 여전히 완만할 겁니다. 그래서 심방을 다 탈분극시키고 나면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번까지 양성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모든 심방이 탈분극이 돼서 바뀌면은 리드2는 다시 베이스라인 0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3번 AV 노드가 딜레이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잠시 유지를 하다가 네 번째가 조그맣지만 이걸 표현을 해볼게요. 심실 중격을 탈분극시키는 조그만 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파가 리드2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기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그리면 다가오는 것 같고 이렇게 그리면 직각이고 좀 과격하게 이렇게 그리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4번 파 같은 경우는 다가올 경우에는 바로 양성파로 시작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좀 더 베이스라인인 거고 멀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잠시 음성파가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을 탈분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AV 노드를 거쳐왔기 때문에 번들 브랜치라는 고속도로를 타게 돼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심실은 심방보다 세포수도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양도 크고 심실 중격이 적다고는 짧은 기간이라고는 치지만 어쨌든 스티프하게 뾰족하게 그래프가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요 그래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약간의 음성파를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 심실의 탈분극파 5번 파였죠. 여기가 3번 자리, 여기가 4번 자리. 그 다음에 5번 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드2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요 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양성파로 거대한 뾰족한 양성파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 파 이것도 역시나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된다고 했지만 요렇게 올라가는 심실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번들 브랜치가 올라가는 파를 합쳐서 봤을 때 합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어느 정도 요것보다는 약하겠지만 어느 정도 힘을 지니게 되니까 이게 쓸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파이는 파가 나와서 요게 6번 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Q, R, S 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심방, 심실 모두 다 탈분극이 될 거고 사실은 이 심실이 탈분극하는 동안에 어딘가에서 심방이 재분극을 했어서 조그만 파가 보였을 거지만 그거는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시가 되기 때문에 워낙 조금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심실의 재분극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에이펙스 방향으로부터 탈분극 방향이랑 정반대로 올라간다고 했죠. 정반대로 올라가니까 재분극이 멀어지니까 양성파입니까? 음성파입니까? 양성파일 겁니다. 심실의 탈분극이니까 세포수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지만 탈분극 때와 달리 AV 노드를 통해서 나가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이렇게 뾰족한 방식의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만하지만 크기가 큰 방식의 양성파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심실의 재분극에 의해 생기는 T파입니다. 그래서 리드2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심전도를 이루게 되는데 조그맣고 완만한 P파 이후에 AV 노드가 붙잡고 있는 휴지 기간 이후에 심실을 탈분극시키는 QRS파 방향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 제가 5번 파라고 계속 설명드리는 파가 기록 전극 대비로 어떤 파든지 간에 뾰족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심실의 재분극이 일어나는 파가 좌우간 QRS파의 메인이 되는 파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완만하게 표현이 돼서 T파가 나오면은 리드2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유도인 V1을 기준으로 똑같은 파를 그려볼게요. 베이스라인은 바닥이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1번 심방의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탈분극이 일어날 텐데 V1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번 탈분극이 다가오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다가오고 있죠. 탈분국이 다가오면은 양성파라고 했고 신방이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양도 작을 겁니다. 그런데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탈분국시키는 2번 파가 조금 달라요. V1 입장에서 보면 이 파가 멀어지고 있어요. 탈분국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상은 비슷하지만 음성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1 같은 경우는 심방의 탈분국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라이트 에이트리움 탈분국을 이루는 양성파, 레프트 에이트리움 탈분국을 표현하는 음성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AV 노드가 붙잡는 부분은 당연히 베이스라인을 유지하게 되겠죠. 여기 뭐 뭐니 있는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우리 편의상 5번만 그려볼게요. 괜히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이거의 정반대파가 나올 거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5번 파를 봅시다. V1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멀어지고 있고 멀어지는 파가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가 강력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음성파를 그리는데 뾰족하고 긴 음성파가 드러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휴지기가 있은 다음에 심실의 재분국이 역시나 이 방향으로 가니까 V1 입장에서 어때요? 재분국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음성파죠. 그래서 이렇게 T파가 생기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 5, 6이 이렇게 QRS8을 이루게 되고 6번이 T8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오른쪽에 있고 리드2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굳이 이 흉부 1번 유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축과 약간 삐뚤어져서 완전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심방의 탈분국 두 개가 정반대 방향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굳이 V1이랑 리드2를 설명을 드렸냐면 뒤에서 이제 본격적인 부정맥을 가기 전에 EKG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 몇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걔네들을 V1이랑 리드2만 가지고서 엔간한 건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초보일 때는 이 두 개의 유도만으로 판단하는 야매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